제14장 장안 호족 허가장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4장 장안 호족 허가장 1화. 여전히 만상대인 이수희와 무당파 인사와 정해상단주 일행은 계속해서 담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래, 저희가 마련한 결혼에 여장은 모두 불었습니까? 무슨 불편한 사항이나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 경승이에게 부탁하십시오. 장문인? 만상대인 이수가 무당파 장모님 원정에게 말했고, 원정은 늘 하던 대로 약간의 미소를 짓고 대답한다. 네, 전장주. 결혼이 매우 크고 아름다워 우리 도인들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사치스러울 정도지요. 아닙니다. 속세에 나와 모두 고생하러 나왔는데 의당 좋은 곳에서 머무르셔야지요. 그리고 저희 금화전장은 할 수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 이번 사건에 대해 돕겠습니다. 무량수불. 대인의 배려에 원시천종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허허허, 네? 그런데 만상대인 대인의 상세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무당에 자소단을 보냈는데 지병에 자도가 있습니까?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먼 거리를 나서거나 사소한 거동은 불편하여 하루에 오랜 시간 서 있을 수가 없고 밖에 나가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다. 만상대인의 얼굴은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은 얼굴이었다. 그것도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 말이다. 지금 워낙 열정적인 사람인지라 말하는 음성에 힘이 있어 그와 대화하는 자들은 그가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상대인은 젊은 나이에 허구한 날끼니를 굶은 것을 밥 먹듯 하였고, 그는 자신의 건강을 생각지 않고 전장을 세우는 일에 몰입하는 자였다. 그는 비록 나이 40에 큰 성공을 한 상계의 거물이었는지 모르나 평소 관절염으로 매우 고생했고, 나이가 들어가며 그의 몸무게가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었고, 결국 그의 연약한 관절과 뼈는 비대한 육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이 제공하는 영약과 그가 매년 후원하는 무당파로부터 자파의 영단인 자소단을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무당파에서 제공하는 자소단으로 근근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무당파의 배려에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인? 만상대인은 무리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폭권하여 무당파 장문인에게 인사를 하였고, 이에 장문인도 답례로 일어나 무인의 인사법인 폭권하며 답례했다. 그리고 장문인은 인자하게 천천히 말하였는데, 허허, 매년 금화전장에서 보내온 재물과 곡물에 그저 저희 무당은 작은 성의로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금화전장의 배려에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금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들의 대화로 한 10경 정도 대화는 더 진행되었다. 과연정의 상단주의 계획처럼 이들의 행사가 잘 진행되어 사건의 원흉인 불사오마와 그들을 사주했던 사건의 원흉을 상대로 잘 풀어나갈지, 금화 전장주의 내실 창밖에서 이름 모를 새가 구슬피 울고 있었는데, 축시 장안 호족 허가장 장원 인근. 장안에는 호족으로 매우 유명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성세한 집안이 바로 허가장이었다. 그들은 이곳 장안에서 30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의 가문이었고, 천년고도 장안 곳곳에 그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세력을 얻고 있었다. 또한 이들 장안의 유력한 가문은 각종 이익사업과 정관계 인사들과 거래를 하여 그 성세를 더욱 확장하고 있었다. 지금 이 유명한 허가장의 경계인 담벼락에 10사람의 무리가 흑의 무복을 입고 모여 있었고, 허허, 이들은 축시 야심한 새벽 시간에 과연 왜 모여 있는 것인지. 친군도의부에 절정조 친구들이 나온 건가? 교찰? 네, 공자님, 절정조 이하 조원들이 모였습니다. 수고 많았군. 축시에 모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인데. 아닙니다. 친군 도의부 대원들은 상관의 말은 곧 황제 폐하의 칙령과도 같아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 좋은 자세군. 네. 유성문은 사마의 이하 친군 도의부 대원들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그의 눈빛을 보라. 달빛에 비친 성문의 눈빛은 신비롭게 빛났고, 이를 보는 대원들은 동경의 눈빛이었다. 어찌 사내의 눈빛이 영롱한 빛이 달빛보다 더욱 아름다운지. 친군 도의부 절정조 조원들은 하나같이 모두 이 같은 생각을 하였고, 특히 사마에는 순간 그의 눈빛을 보고 선망의 눈빛으로 흐리멍덩한 눈이 되어 눈에 초점이 풀어져 있었다. 교찰. 교찰. 아. 사마교찰? 네. 아니, 넷.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금 허가장의 소주란 녀석을 데리고 나와야 하니까 더욱 주의하고 좀 조용히 해야 할 것 같군.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그래.
교찰은 허과장의 자재를 조사했나? 네, 공자님. 좌부도사의 도움을 받고 추밀원의 즈포사신을 통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가 이곳에 있는지? 맞습니다. 허가장주와 대부분 식구는 여름 별원으로 휴가를 떠났고 우리가 찾는 허가장의 소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한가? 네, 원래 2달 전 허가장의 첫째, 아들 정수란 자가 바로 허가장의 소주였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2달 전에 공자회 모든 인원과 함께 실종되었고 허가장주는 한 달 전에 둘째 아들을 허가장의 소장주로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현재 둘째 아들 경수란 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목표인 소주인 경수입니다. 호호. 그래? 비록 하늘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다른 별들은 잘 보이지 않았고 구름이 오가는 틈에 세상은 좀 어두침침했으며 교찰과 성문의 대화는 잠깐 계속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둘의 대화를 잠잠히 듣고 있었다. 그러면 허정수란 첫째, 그 친구는 아주 개망난이었군.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아들. 맞습니다. 허대강의 장남은 아주 몹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아버지나 개망난이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허정수란 대강의 첫째 아들은 아주 아버지를 똑 닮았으니까요. 아버지를 닮았다니? 추밀원 조사 자료를 보니 아버지란 녀석의 삶도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오대조 할아버지부터 이곳 장안에서 막강한 호족 세력으로 당시 정권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 사업을 하였어요. 특히 매년 장안을 가로지르는 허강이라는 강에서 벌어지는 용주대회뿐 아니라 나룻배 경주 사업에 투자하여 아주 장안의 돈을 쓸어 담고 있었지요. 이미 공자께서 좌부도사 곽부님의 자료를 받아 아셨겠지만 장안 빈민촌 화재가 태수와 허가장주, 이들이 벌인 만행이라고 조사되었어요. 빈민촌이 일부 허강에 정착하고 있어서 허가장주와 태수에게는 눈엣 가시로 보였고 급기야 그들은 효과적으로 빈민촌 사람들을 쫓아버리려고 불을 놓았습니다. 화마 때문에 수많은 빈민촌 사람들이 죽거나 집을 잃고 거리로 주거를 옮기게 되었지요. 교찰 3하에는 유성문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며 얼굴이 매우 붉게 상기되었고 보고 내용으로 인해 격분하였는지 3하에는 힘겹게 감정을 누르며 성문에게 이야기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